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8일 새벽 1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통계를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조작하여 경제 정책의 실패를 경제 정책의 성공으로 둔갑시켰다는 놀라운 보고를 하고, 여기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것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회계 조작에 해당한다 라고 격분을 한 상태에서 이것은 문재인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씨가 부랴부랴 반박 비슷한 걸 내어놓았는데, 이게 또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 편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그 자료가 조작된 정보에 기초한 자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얼마나 급하면은 이렇게 서두르겠습니까?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자신의 이 SNS에 공유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자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노동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문재인 씨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장관, 수석, 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이게 결국은 신뢰성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해내는 그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자기 편입니다. 자기 편. 여기 나오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2020년 12월에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던 사람입니다. 아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아닌 이 정책을 펴는데 관계한 사람이니까 잘했다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반박에 나섰으니까 얼마나 궁합니까? 김유선이라는 사람은 과거 경력에 민노총 정책국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국민주노동 조합 총연맹, 이걸 줄이면 이제 민주노총 또는 민노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정책국장이니까 문재인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모든 시각이 노조, 그것도 좌파 노조 중심으로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보고서에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더구나 이 보고서는 여러 통계를 인용했을 텐데 그 통계가 지금 조작되었다고 나오는 판에 이런 걸 떡 들이대 놓고 반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완전히 논점도 이탈했습니다. 엉뚱한 반박입니다. 지금 조작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고용률이 높았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논외입니다. 고용률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그게 조작된 통계로 만든 수치라면은 그게 바탕이 근거가 그냥 허물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왜 문재인 씨가 이렇게 급하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대통령실이 발표한 그 내용에 뭐 충격을 받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감사원의 이 조사가 워낙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종류의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감사원장 최재형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 논평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가면서 진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정치에 입문한 최재형 의원은 이렇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부동산 가격, 소득 분배, 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은 안 하고, 뒤로는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자르고 협박까지 해가며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통계가 조작됐으니 100가지 정책도 소용이 없는 거짓과 위선의 악순환이었습니다. 통계 조작에 나섰던 책임자들은 앞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서 서민들이 흘렸던 눈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이겁니다, 바로. 통계가 조작되면 100가지 정책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가지고 정책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계 조작국이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경제 통계를 조작했다가 IMF나 이 국제기구에 들켜가지고 그게 이 국가 부도로 갈 뻔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통계 조작한 장관을 아주 기소하고 해가지고 겨우 IMF로부터 다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통계 조작국으로 만들려고 한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아닙니까? 한국의 경제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외국 투자자들이 또는 외국의 금융기관이 알면은 한국 경제를 평가하는 등급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그 어떤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처럼 IMF로부터 불신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통계 조작은 첫째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만 속이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이나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속이는 거죠. 이건 국제 스캔들입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가증한 짓이 수치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건 수학에 대한 도전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4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섭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통계를 근 5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작하고 통계 조작에 협조 안 하려는 사람을 협박하고 한 이 범죄 행위는 국가 반역에 속합니다. 왜냐? 통계를 조작하면은 그 국가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라는 것은 뭐 선박이나 비행기에 비유를 한다면은 나침반과 똑같거든요. 나침반이 흔들려 버리면은 비행기가 남쪽으로 가야 될 비행기가 북쪽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날아가는데도 북쪽으로 날아가는지 남쪽으로 날아가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통계 조작입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했다는, 이거는 대한민국을 통계 조작국으로 만든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이거는 반역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수사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반드시 문재인을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악질적인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